안녕하세요. 오늘은 억석의 운 좋은 회사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젠슨 황이 이제 CEO를 맡고 프리엠 커티스가 CTO를 맡고 크리스 말라초프스키가 이제 COO를 맡아서 이제 회사를 시작했는데요. 젠슨 황은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컴퓨터 칩,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CPU나 GPU나 뭐 이런 칩 쪽은, 반도체 쪽은 타이완이 잡고 있어요. TSMC 같은 그런 굴지의 회사들도 이제 대만 계통이죠. 그런데 왜 억세게 좋으냐? 2016년에 이제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이 주가가. 왜 그러냐면 2012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월드에서 커다란 일이 생겼어요. AI를 돌리는데 이거를 그래픽 카드를 최초로 쓴 거예요. 약 5만 개의 문제를 주고 사진의 안에 있는 물체가 뭐냐 이런 걸 맞추는 게 이제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니션이라고 하는 애인데요. 근데 2010년, 2011년 보면은 에러율이 뭐 28%, 26% 이렇게 되다가 2012년에 에러율이 이제 10%가 줄어들어요. 이제 뭐 이게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이 알렉스 크리첵스키라는 요 양반이 GPU에다가 프로그램을 거기다 짜가지고 두 개의 카드에다 놓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요게 기존에 있는 CPU보다 50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렉스 크리첵스키가 GPU 이 연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AI 연구하는 사람, 그다음에 AI를 뭔가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GPU 카드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2012년부터 확 올라가야 되는데 왜 2016년에 올라가느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엔비디아가 잘 몰랐어요. 2016년부터 DGX 박스라고 하는 AI 전용 서버를 만들게 돼서 저게 한 2억 정도 해요. 저 박스 하나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저거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장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AI 때문에 떼돈을 벌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나. 자, 왼쪽은 5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그래프고요. 주가 그래프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텔 그래프예요. 매출을 보면 인텔이 훨씬 높죠. 매출이 이제 엔비디아는 19 빌리언 달러, 인텔은 77 빌리언 달러인데 마켓 캡은,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주가 총액이죠. 엔비디아가 500 빌리언 달러가 넘죠. 인텔이 217 빌리언 달러니까 인텔보다 무려 2.5배 정도 커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 회사가 어떻게 CPU를 만드는 회사보다 훨씬 더 커졌느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2017년, 2018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나오죠. 이 암호화폐는 뭐냐면 채굴을 해야 돼요. 그 채굴용 카드가 뭐냐? 그래픽 카드예요. 이 엔비디아가 이때 그래픽 카드가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겁니다. 또 바람이 분 게 뭐냐면 이 클라우드, 이게 이제 바람이 불었잖아요. 클라우드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AI 서버용 AI 카드가 필요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세 개의 큰 회사들이 전부 다 엔비디아한테 가서 AI용으로 돌리는 서버용 그래픽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세 번의 엄청난,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이 생각도 안 했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 제품이 그냥 날개돋이 팔리는 이런 억세게 진짜 운 좋은 회사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억세게 운 좋은 회사라도 제대로 이게 대응을 못했으면 이런 운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딱 한 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를 AI를 돌리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이 소프트웨어가 뭐냐면 엔비디아 쿠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컴퓨트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에다가 내 데이터를 올리고 모델을 올려서 거기서 돌리게 만드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 쿠다 라이브러리 누가 만들었냐면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쿠다 라이브러리가 AI를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표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쿠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만이 그래픽 카드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쿠다 라이브러리가 뭐만 지원되느냐? 엔비디아 카드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GPU 쪽에서는 뭐 엔비디아 이외에는 없잖아요.
AI를 한 사람은 전부 다 저기 엔비디아 요걸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큰 분야가 어디냐면 시스템 반도체.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는 CPU고 그래픽 카드 돌리는 거는 GPU죠. 근데 우리 이제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CPU는 우리가 AP라고 해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반도체 IP라고 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그런 분야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팹리스라고 있어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그런 시장이 하나 있고, 맨 밑에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 요런을 제조를 하는 이런 시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이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대형 컴퓨터 IBM에서 만든 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는 인텔 거를 썼습니다. 요 인텔과 이제 또 다른 분야가 어딨냐면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하는 그 칩의 원래 아키텍처를 ARM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칩을 만든다, 뭐 퀄컴이 만든다라고 하면 ARM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스마트폰에 그 칩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팹리스는 어떻게 되느냐? 서버와 PC 시장은 인텔과 AMD가 엄청 싸우고 있고, 엔비디아는 GPU 시장에서는 이제 독보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애플하고 퀄컴이 이제 나눠 갔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AP 칩을 만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센서가 있는데 소니가 이 카메라 센서에서는 전 세계 마켓시어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그 시장이 또 따로 있잖아요. 여기는 작을 필요가 없어요, 크기가. 이제 우리가 그래픽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막 발전을 하게 되면 뭘 많이 하게 되냐면 VR이라는 걸 하잖아요. 증강현실에서 AR도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처럼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한 100배 정도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 엔비디아는 이제 메타버스에다가 또 꽂혀가지고 그쪽 분야에 이제 엄청나게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은 뭐 한 300개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자율주행이 되면 그보다 10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000개에서 6,000개 정도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GPU 칩이죠. 인공지능 칩이라고 하는 이런 칩이 필요해서 뭐 엔비디아는 또 이쪽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많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엔비디아잖아요. 이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으니까 지금까지 ARM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GPU도 만들고 그랬는데 ARM을 샀어요. ARM 매출은 1년에 2조밖에 안 돼요. 매출은 굉장히 적은데 이 ARM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의 영향력을 이제 산 거죠. 엔비디아의 꿈은 뭐냐? ARM을 먹으면 CPU고 GPU고 AP고 몽땅 다 먹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반도체를 자기들이 독식했던 그 시장을 엔비디아가 이제 그걸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앰비셔스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샀다고 해서 이제 저걸 이제 완전히 다 내 걸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영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각각 당국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ARM과 중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 10%를 중국이 ARM 지분을 샀어요. 근데 ARM 그 중국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 저 ARM 본사에. 그래서 ARM 이 본사하고 ARM 차이나하고 지금 거의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해서 엔비디아가 무사히 ARM을 인수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 자율주행 시장 요것이 어떻게 갈 거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로부터 칩을 사서 쓰다가 얘네는 좀 가격 좀 낮춰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엔비디아가 노 낮출 수 없어 라고 답을 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럼 우리가 만들래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쓰이는 그런 반도체 칩 과연 엔비디아가 다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각각 뭐 구글도 만든다 그러지, 지금 이제 그 애플도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도 만들었죠. 각자 자기 칩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그런 큰 회사가 어떻게 자기의 그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시장의 리더, 인텔 1등을 뺏기는데 한 2년, 3년밖에 안 돼요, 요 근래에.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오는 기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두 개의 기술은 에브리바디 다 아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시장을 석권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는 이제 운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실력과 시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력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여기서 어떻게 기선을 장악하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GPU라는 기술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엔비디아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